안녕하세요. 빅머니입니다. 팍스TV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이번 주는 FOMC가 목요일 날 새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가 좀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의 주요 기업,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좀 잘 넘겨야지 또 다음 분기까지 좀 계속 좋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일 미국 증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일 미국 증시인데, 좀 음봉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개장 후까지는 계속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하락 마감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이든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풀리면서 종가 부근에서는 끌어올리면서 좀 마감을 했지만, 결국 또 아침 시간에는 시간 외로는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물 가격이라서 실제 이제 정기 시장은 아니고 선물 움직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자리를 이탈해서 좀 밀렸는데 전반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뭐 하방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고 또 상방에서는 저항 자리, 상방 저점을 좀 높여가고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좀 상승 추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FOMC만 좀 잘 넘어간다면은 다시 한번 좀 정고점 자리까지는 안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악재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나서 악재 소멸로 인한 좀 반등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이 저항선 자리를 돌파해서 강한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좀 박스권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장이 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반기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악재 이걸로 좀 해석을 하셔서 좀 하반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 쪽에나 아마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 하반기는 좀 자금 좀 줄이셔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하시다가 제가 좀 좋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 움직임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일선 자리 다시 올라와서 뭐 정고점까지는 FOMC 회의 이후로 좀 가능하다 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또 5일 가격, 5일 선물 가격인데 계속 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 원자재 가격도 하락으로 또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꾸준하게 좀 상승을 했었죠. 5일 가격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좀 상승했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 좀 지나고 나서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점에서는 또 악재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원자재 가격은 매매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오락가락한 변동성이 좀 심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쪽 매매하실 때는 저는 좀 관망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자재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예측이 좀 어렵다,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이쪽보다는 오히려 지수 쪽, 오히려 그 FOMC 회의 이후에 아니면은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기업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럴 때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해외 쪽 시장을 좀 말씀 좀 드렸고 우리나라 특징 테마주 오늘도 뭐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을 좀 넘어서서 원숭이 두창 환자까지도 좀 나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을 넘었고 일본에서 다시 원숭이 두창 그 확진자가 좀 나왔는데 이분이 30대 남성인데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한 분이 좀 확진이 되셨다가 지금은 뭐 크게 뭐 아픈 데 없이 잘 지낸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사망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좀 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아시아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뭐 다른 쪽보다는 진단키트 쪽을 좀 보실 텐데 이따가 한번 차트를 설명해 드릴 텐데
이쪽을 좀 보실 때 코로나 확진자 수랑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와 묶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10만 명대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제 9시 기준으로 해서 93,800명이 나왔어요. 와, 이거 뭐 일요일 날 확진자 검사 받으신 분이 월요일 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확진자 수가 좀 줄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검사 받으신 분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될 텐데 10만 명 가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철과 좀 엮였기 때문에 바깥 활동도 많고 야외 활동도 많기 때문에 밖에서 또 감염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더블링으로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주는 이따가 또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켄타우로스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한 명 또 추가됐다. 이분도 여태까지 나왔던 분들이 뭐 해외에 나갔다 온 적이 없는 분들인데 기존에 좀 확진되신 분한테 감염이 돼서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펜타우로스 감염자 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코로나 진단 키트나 코로나 치료제 쪽 오늘 또 이쪽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목들은 제가 한꺼번에 차트랑 같이 보면서 진입 자리나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국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행을 뭐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좀 불만 좀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멘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전쟁을 할 것도 아니고 미국과 어쨌든 잘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에 대한 어필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은 8월 달에 대만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8월까지는 계속 요 관련 쪽을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예전에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지수도 크게 영향을 좀 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지수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단지 그냥 테마주 쪽 이쪽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관련주들이 좀 몇 종목 없기 때문에 대장주만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폴란드의 방산 전담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2 전차 수출에 추가적으로 좀 나와서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했고 어제 현대로템이 뭐 급등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정 없이 상승 중에 있었는데 방산 테마도 지금 시장 대비는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 계약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MOU 정도로만 그러니까 MOU 정도면은 거의 이건 구두 계약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인 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전혀 뭐 계약을 무산시킨다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갑자기 뭐 계약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공장을 뭐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 비용을 좀 부담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확실한 좀 계약을 좀 따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보시기는 어렵고 오늘 뭐 이슈가 된다라고 해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한번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인데 시총이 관련주들이 큰 종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일 빗썸이 매각 이슈로 좀 급등을 했고 관련주 비덴트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거래소에서 빗썸 처분설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전까지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 공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대부분 그 12시 부근에서 딱 맞춰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1시 30분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이거 공시 내용이 좀 빨리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부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빨리 긍정적인 공시를 내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아니면은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을 때 거의 한 11시 반, 12시에 맞춰서 내용 보내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빗썸에서는 전일의 기사 내용으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부정적인 의견이나 뉴스나 이런 것도 좀 애매하게 나와서 저도 이거를 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반신반의 했었는데 오늘 조회 공시가 나왔을 때 한번 확실하게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략할 만한 그 테마주 뉴스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고 종목들 한번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종목들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저희 카톡방에서 제가 종목들 체크와 매일 이런 뉴스와 이슈를 정리해서 모아드리고 있습니다. 테마주 매매가 좀 힘드시거나 아직까지는 나 이런 매매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진입하는 자리라든지 타이밍 같은 것도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요런 거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체 비용을 지불받지 않고 정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요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매매 관련 질문도 올려주시면은 거기에 따른 답변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올해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좀 차트로 좀 넘어가서 좀 보면은 이제 일본의 그 신규 확진자 그리고 원숭이 추천 관련해 가지고 진단키트 쪽을 좀 보실 수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일단은 저는 좀 진단키트 쪽에서는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거 관련해서 관련주는 수젠텍 그리고 슈마시스 그리고 제놀루션 이쪽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 쪽이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그리고 블루베리 NFT 블루베리 NFT는 콘돔 관련주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는 치료제 관련주인데 이미 전일 시세를 한번 줬었던 거는 WHO에서 좀 위험 단계로 좀 격상을 좀 시켰기 때문에 이쪽들이 아침에 좀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땐 코로나 확진자 수와 좀 연관돼서 이쪽 진단키트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 코로나 진단키트 플러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진단키트 쪽에서는 저는 미코바이오메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젠텍 그리고 푸마시스 이 종목을 좀 볼 텐데 진입 자리를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일단 전일 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지지가 되는 구간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13,500원 정도 부분 되겠네요. 좀 조정을 아침에 강하게 눌림을 좀 주지 않는다면은 일단 13,500원 정도를 매수 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4,500원 정도도 괜찮은 자리예요. 아침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다 했었을 때 14,500원 자리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 구간을 했었잖아요. 이 자리가 직전에 저항선 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을 때 이런 자리에서 한번 진입 자리 한번 보시고 또 밑으로 좀 밀린다 지지선 자리가 좀 깨지고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정리하시는 이런 매매가 좀 좋아 보이고요. 수젠텍도 한번 좀 보시면 21선 자리 부분에 있습니다. 역시 좀 오늘 아침에 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 구간이 16,000원과 15,500원 정도 이 정도 사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이후에 지지 눌림을 줄 자리를 좀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 지지가 되는 구간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자리를 아침에 좀 너무 크게 뜨면은
매매 관점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크게 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한 7% 이내 정도로만 좀 떴을 때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갈 때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거래량 터질 때 고점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거의 물리는 경우가 많고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주는지 보시고 거래량이 주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방송에서 길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들어오셔서 타점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정도로만 어떻게 매매하는 정도로만 설명해 드리고 종목들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슈마시스도 마찬가지고 21선 자리를 아직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리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제놀루션 그리고 현대발 치료제 쪽과 콘돔 관련주 쪽은 이렇게 크게 좀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진단키트 쪽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10만 명대 이제 올라왔을 때 이것도 치료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 치료제 쪽은 한국벤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는 한국벤시. 한국벤시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벤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상한가 진입한 이후에 꾸준하게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상승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받는다 했는데 이때는 이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진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의미 있는 숫자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자리 14,000원 부근이 지금 저항 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좀 거래량을 통해서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안 깨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첫 상한가 이후에 고점을 안 깨는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추적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료제 쪽에서는 한국벤시를 저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신풍제약 그리고 진원생명과학도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직전에 이제 저항선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반등 자리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전이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지 저항 자리 노리시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13,700원인데 14,000원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아침에 좀 상승 이후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14,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은 최근에 시오노기제약이 긴급사용 승인에서 이제 보류가 났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갭이 좀 크게도 발생했고 원체 많은 물량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손절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보류하시는 게 일동제약은 좀 보류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슴이 아프실 텐데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동제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정바이오라든지 GH 신소재, 음압병실 관련 쪽도 흐름이 좀 좋습니다. 최근에 GH 신소재가 가장 흐름이 좀 좋았죠. 20에서 자리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조정 약간 좀 받았는데 조정 받았을 때 거래량이 좀 별로 없다라는 거 이게 좀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제 쪽이라든지 음압병실 관련주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진단키트도 역시나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오늘 좀 아침에는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쪽이 아침에는 좀 강하게 가고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쪽 말씀 좀 드리면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쪽은
저는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가장 최근에 흐름이 좋았거든요. 네, 이쪽은 유니온 머티리얼즈 추세가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대금도 그렇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강한 놈이 좀 더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개인분들이 쌀 때 살려고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좀 테마주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실 때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많은 종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장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유니온 머티리얼즈와 같이 움직이고, 티플렉스와 동국 RNS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히스토리 관련주인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움직임이 자금이 좀 들어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을 만한 거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제 8월 달에 방문이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이게 뭐 간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관심 종목에 더 두시고 8월 초가 됐든 7월 말이 됐든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을 때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좀 거래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를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방부, 폴란드 방산 전담에서 무관 파견한다 이거 관련해서는 현대로템이 일단 대장주였죠. 강한 시세에 나왔었고 거래 대응도 많이 터졌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항대 자리를 보시면 26,000원과 27,00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호재도 있고 근데 이게 좀 약간 계약에 대한 불안감은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이후에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정도까지는 좀 두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총이 큰 종목은 이제 현대로템이고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도 마찬가지로 K2 전차 부품 관련 쪽으로 좀 올랐었는데 평화산업이 어제는 조금 더 시세가 잘 버텨줬죠. 분봉상으로도 그렇고 지지가 좀 잘 나왔었고 직전에 저항 자리에서는 돌파가 좀 안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반등 정도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주 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빅텍과 스페코 그리고 한일단종, 퍼스텍 지금 방산주 쪽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요거 지금 K2 전차 판매와 뭐 전투기 판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이 좀 아쉬워요. 이렇다 하면 거래 대금이 없는 게 아쉬운데 뭐 거래 대금 들어온 종목은 일단 현대로템과 평화산업 이 두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작은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노리신다면은 평화산업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은 현대로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비덴트가 좀 조회 공시 요구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비덴트 어제 좀 상한가 들어갔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말씀 좀 드립니다. 아침에 좀 갭상승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갭상승 이후에 시가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은 하방에서 지지 후에 시가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 터질 때 매수 그리고 시가 자리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시가 자리에서 달려드는 게 아니고 조정 이후에 반등 자리 이런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매매 그 팁은 제가 그 노란톡에서 계속 좀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종목 소개는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종목들 동시효과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시 쉬었다 왔고요. 일단 예상 체결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수젠텍 뭐 이런 종목들 2%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좀 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뜨는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개장 5분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 한국 BNC가 치료제 관련주 제가 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5% 가까운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침에 갭이 뜨는 종목이 좀 그날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상 체결가상으로 좀 높은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정바이오는 GH 신소재 같은 종목들은 그렇게 관심을 좀 받지 못하네요. 일동제약은 말씀드린 대로 시어노기 제약이 일단 승인 좀 보류 상태라서 역시나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좀 보합선 정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진단키트 쪽에서는 대장주가 일단 수젠텍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개장하고 나서도 좀 봐야겠네요.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서.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쪽에서는 오히려 좀 동국 RNS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좀 개장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이렇게 테마로 엮인 종목들을 좀 보시면은 거래량이 아침에 좀 안 들어온다 싶으면은 갭 뜨고 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확실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갭으로 뜬다라고 했었을 때도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테마주 매매를 하셨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뉴스에 대한 해석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주식을 함에 있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걸 좀 주로 보시는 분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테마주 매매가 좀 뭐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이나 이런 가치를 보면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한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일단은 제가 드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일단 가치 투자만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 자금 정도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좀 고집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시도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길게 보는 가치 투자가 좀 어려우니까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주 쪽이죠. 평화산업이 2.35% 정도 상승, 그리고 현대로템 0.4% 상승.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좀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조정을 받았을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단 깨지지 말아야 될 구간 정도로 좀 보여지는 자리가 이런 자리거든요. 23,000원에서 23,500원. 이런 자리가 이제 직전에 저항선 자리를 뚫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좀 지지하는지,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재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장 개장을 했고요. 자, 움직임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크게 좀 요동치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안 나오고 관망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도 아직은 1,300원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FOMC 회의가 좀 끝나서 시장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치료제 쪽 한국 BNC 역시나 좀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비덴트는 뭐 그렇게 갭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좀 리스크가 좀 있죠. 만약에 호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이제 빅삼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공시 내용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받습니다. 어제도 시장의 움직임에서는 굉장히 좀 대응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침 초반에만 좀 시세가 나왔지 그 이후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할 자리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만 매각 추인이 진행된 게 아니고 넥슨에서도 빅썸에 대한 매각 추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일단 무산됐어요.
지금 무산된 이유 중에서는 좀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른, 비싼 측에서 좀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좀 매각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강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꼭 오전장에 공시 나오기 전에는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체크를 좀 해보면요, 양시장 모두 지금 개인이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 매도로 좀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직 그냥 관망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상승하는 종목도 보면 신풍재지, 무림페이퍼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 지금 재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승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원자재. 지금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상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질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음식료 가격도 오르고 있고,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일 시간 외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 무린 SP, 무린 페이퍼, 신풍 재질,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평소 좀 거래량이 좀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바로 슈팅이 나와서 매매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재질 쪽 말고는 지금 눈에 띄는 특히 강한 종목은 보이진 않는데,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전일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넷플릭스에서 카터라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그 영화, 그거 관련주로 좀, 엮이는 종목인데, 아직 8월 3일, 8월 5일 이때쯤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렇게 뜬다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아무래도 아직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최근에 우영우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영상 제작 관련주들이 좀 뜬금없이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평소 이런 종목도 호가 물량이 굉장히 좀 얇아가지고요. 대응이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터질 때는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면서 지지가 되는 구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재료 해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은 이런 재료는 길게 볼 수 있는 재료도 아니고요. 자금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 건 아니라서 매매 관점에서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요거 대성창투도 마찬가지고요. 대성창투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산, 영화 한산이 오늘 개봉하죠. 이순신 장군에 대한 내용의 영화인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영화 됐을 때도 명랑도 크게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크게 히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이제 오늘 개봉을 했을 때 생각보다 좀 관객 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급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 이후에 하락을 한 이후에 정말 1,000만 관객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나오면은 그럴 때 공략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재료가 다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좀 오히려 보내주시고 조정을 좀 받은 이후에 정말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봤었을 때는 제지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영풍 제지도 올라오고 있고 페이퍼 코리아 이런 종목들 제지 관련 업종들이 좀 다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좀 많아서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비성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지금 조정을 좀 받습니다. 아직 공시 내용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실망감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는
이미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 같은데 공시가 안 나와도 안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공시는 확인하지 않아도 일단 사실 무근이라든지 계획된 바 없다. 뭐 이렇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방산주 쪽도 역시나 크게 좀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아침에 코로나 관련주 쪽에서는 치료제 관련주 한국 BNC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시장 흐름이 지금 개장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는 좀 관망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좀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재지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오늘 갈 만한 종목들 이렇게 뽑아놨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안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안에서 뭔가 매매를 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차라리 오늘은 좀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에 대해서 기다렸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리시는 게 나은데 지금 신풍재지가 거의 상한가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이거 좀 변동성 보시면은 순간 2, 3%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매매는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일단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는 뭐 원전주 쪽에서 G2 파워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 밀리니까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서전기전도 마찬가지고 한신기계, 오르비텍 원전 테마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원전 테마 쪽이 시장 대비는 그래도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그래도 강한 거는 제지 쪽이 가장 강합니다. 제지 쪽에서는 신풍제지가 상한가를 들어가야지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을 같이 보시고 신풍제지가 상한가를 못 가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종목들은 더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서 안정적인 좀 호가 물량 받쳐주는 게 있는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2등주, 3등주 노리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2등주는 무림페이퍼고요. 그리고 3등주는 무림 SP, 그리고 4등주는 뭐 한국 패키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전일 금량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금량이 급등한 이유는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금량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2차전지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는 쓰이는 곳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제일 먼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에 이제 금량이라서 저는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아침에 뭐 딱히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이런 종목도 진입 자리를 한번 좀 체크해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 좀 드리면 아침에 시가가 갭으로 크게 떴을 때 시가 갭으로 뜨고 나서 상승에서는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정을 받지 않고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시가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거래량이 줄고 시가 자리가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 줄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다시 재돌파하는 자리라든지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상승한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은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일부 챙겨놓고 추세를 더 보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만 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주봉이나 월봉상 봤었을 때도 이제 신고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더 끌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이미 이제 6,000원에서 7,000원 이상 매매하신 분들은 여기서는 더 끌고 가기 좀 부담스러워요.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특히 오늘같이 상승할 때 매매하신 분들은 빠른 정리, 수익 청산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수젠텍도 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슈마시스도 올라오고 있고 신작스틸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침에 좀 바로 시세가 안 나왔었는데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예, 블랙 테마 쪽이 좀 올라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블랙 테마라는 거는 시장이 좀 안 좋거나 시장에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이제 블랙 테마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일단은 시장에서 부담감을 좀 줄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돈을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리두기를 또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나마 이제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가 아직 개발 중에 있거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아서 임상에 들어간 종목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만한 게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로나는 지금 10만 명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또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하루 이틀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가 이 1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좀 됐기 때문에 또 줄기라도 하면은 이런 관련주들은 또 조정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테마는 이미 이제 몇 년을 해먹은 테마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썩 좋진 않아요. 자리는 저점인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신풍제약 한번 보시면은 이미 예전에 한번 크게 해먹은 종목이라서 지금 여기서도 크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한번 해먹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낮아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쓸만한 그런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런 종목들은 좀 다시 올라가기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수익 청산 이제 특히 이제 저항선 자리 부분에 왔었을 때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선 자리 부분 오게 되면은 정고점 자리 부분 오게 되면은 수익을 좀 청산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아침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 쪽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 쪽 이쪽만 좀 강세를 좀 보이고 나머지 비덴트라든지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은 생각보다 좀 자금이 좀 들어오지는 않네요. 근데 지금 그나마 비싼 관련주 쪽에서 비덴트는 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도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 공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체크해두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한가 들어간 자리를 계속 좀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보실 수 있어요. 이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오늘 오전에 좀 지켜주는지 12시 전에 발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12시 전에는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은 한번 슈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초록백 컴퍼니라든지 위지트, 티사이언티픽, 인바이오젠, 버켓스튜디오 이런 테마주들 쪽은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비덴트 정도만 좀 보실 수 있어요. 종목들 한번 좀 아침 시간대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렸고 환율 잠깐 보면은 1312원 전일 대비 한 1.5원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이에요. 다만 좀 오늘 수급이 개인들이 양매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국내 선물 지수도 계속 저점을 좀 깨고 있네요. 이런 점은 좀 썩 좋지 않은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같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고 있네요. 미국 선물 지수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0.5% 정도 하락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이 바이든이 좀 경기 부양에 대한 또 얘기가 나와서 막판에 좀 끌어올린 게 있는데 그건 잠시 그냥 끌어올린 것 뿐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하방에 대한 FOMC에 대한 일단 좀 관망세가 좀 짙은 것 같습니다.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테마주 쪽만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좀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 업종이 엔터주 쪽인데 엔터주 쪽은 확실히 좀 실적적인 면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일단 YG 엔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 중에 있고, 전 저항선 자리까지는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예. 8월 달에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호재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점에서도 올라왔을 때 아직 거래량 터지고 나서 크게 조정받지도 않았거든요. 일단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 말씀 좀 드렸는데 조정을 안 주고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확실히 엔터 쪽은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서 그런지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다른 엔터 쪽에서는 SM도 있을 수 있는데 SM은 매각 관련 이슈가 한번 나와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카카오엔터가 아직 인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오진 않아서 일단 SM보다는 YG엔터 이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JYP는 좀 꾸준히 그 신인 걸그룹도 나와주고 있고 그 트와이스도 역시나 이번에 재계약을 통해서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는 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조정은 좀 받네요. 새롭게 좀 나올 만한 가수가 좀 없다 보니까 이렇다 할 만한 가수가 없어서 그런지 기대감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YG엔터가 지금은 엔터지 쪽에서는 좀 좋지 않나. 8월 달에 컴백인데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SMA라든지 다른 엔터 쪽에서도 계속 가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컴백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띌 만큼 뭐 이슈가 될 만큼 강한 아직 그런 가수는 없고 지금 블랙핑크 정도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가수가 지금 블랙핑크라서 저는 이제 YG엔터 이쪽을 좀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YG엔터가 시총이 좀 크기 때문에 YG엔터보다 조금 시총이 작은 YG 플러스 이쪽을 좀 보셔도 되고요. 거래량 터지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중에 있고 8월달 컴팩이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직 조금 더 보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관련된 뭐 테마주라든지 이런 실적 관련주 이런 자료들은 제가 계속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런 정보들 매일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안 되시더라도 이런 자료들 좀 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한국 PC가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다 미리 아침에 올려드린 종목이거든요. 노란톡에 오시면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도 저희 빅머니 노란톡 들어오셔서 또 많이 보러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좋은 뉴스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